제가 쿠팡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다루게 될 건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쿠팡을 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다른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를 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쿠팡이 저번 주에 Z배송의 수수료를 올렸는데요. 자, 이쯤 되면요, 이번에 쿠팡이 수수료를 올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뭘 해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쿠팡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로켓 배송이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인지부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샴푸를 개발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로켓 배송 시스템은 내가 만든 샴푸를 쿠팡 측에서 판매가의 50%, 60% 정도 가격에 사줬습니다. 그리고 뭐 배송, CS, 반품 처리도 쿠팡이 전부 다 해줬고요. 너무 편하죠? 더 좋은 건 내가 샴푸를 1000개를 생산을 해도 쿠팡에서 한 달에 500개씩 사가니까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매출이 빵빵 뛰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꿀 발라 놓은 것 같은 이 로켓이라는 시스템이 모두한테 오픈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때 쿠팡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까지 해서 재고 부담도 떠안고 배송까지 책임을 질까? 라고 조금 의아해 있었어요. 쿠팡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지켜보니까 쿠팡은 첫 번째 판매자한테 불리한 카드를 냅니다. 바로 곰곰과 탐사, 코멧이라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었어요. 원래 개인 셀러들이 뭐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팔던 아이템 중에 상당 부분을 곰곰, 탐사, 코멧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셀러들이 파는 가격보다 몇백 원, 많으면 몇천 원을 싸게 올리죠. 그리고 그 제품들을 최상단에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잘 팔던 카테고리에 쿠팡 PB가 들어와서 우리 수요를 다 뺏어가 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새 브랜드가 들어온 카테고리 로켓에서는 개인 셀러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또는 있긴 한데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요. 자, 이 쿠팡의 PB가 처음에 진출한 분야는 수요가 정말 많고 수요가 규칙적인 식품이나 생필품 중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마진을 좀 보장을 시킬 수 있는 물티슈, 마스크, 두루마리 휴지, 크림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선 야채, 정육, 냉동식품 등 곰곰이라는 브랜드가 안 들어간 음식 카테고리도 거의 없죠. 쿠팡의 PB 브랜드가 주로 들어가는 분야들은 거래액이 크고 수요가 꾸준한 제품들입니다. 먹을 거나 생필품 위주겠죠. 그런 카테고리에서 쿠팡이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마진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그 외에 뭐 굳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잘하게 필요한 뭐 거실 슬리퍼, 화장실 슬리퍼, 셀카봉, 티슈 케이스, 방향제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셀러들한테 납품을 하라고 하죠. 쿠팡이 굳이 PB로 들어가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카테고리들만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수요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유행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런 변동성까지 쿠팡이 떠안으면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개인 셀러가 로켓에서 살아남은 건 그런 소품들이에요. 뭐 쿠팡 입장에서는 작은 시장이긴 해도 이게 또 개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출이 크긴 해요. 이런 자잘한 거 몇 품목만 모아도 월 1억은 정말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정산 주기. 이런 자잘한 제품들은 주로 중국 1688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데 아무리 빨리 가져와도 가져오는데 2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이 셀러인 나한테 언제 발주를 넣어줄지 모르니까, 게다가 중국 사입은 또 재고가 끊기거나 중국 내부의 코로나 이슈나 정치 이슈로 배송 자체가 엄청 늦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셀러들은 항상 본인의 창고에 그 중국 제품들의 재고를 충분하게 쌓아둬요. 쿠팡이 주문을 하면 빨리빨리 넣어야 되니까요. 로켓으로 월 매출이 1억 정도 나오는 셀러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재고를 창고에 넣어두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쿠팡이 정산을 빨리 해주고 빨리빨리 소진해주면 이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쿠팡이 정산을 빨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 12월에 쿠팡이 안 그래도 이 오픈마켓 업계에서 가장 늦었던 정산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50일이었죠. 다른 데가 한 7, 8일, 8, 9일 정도인데 이거를 60일로 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쿠팡에 납품을 하면 그 납품한 것에 대해서 2월 말에나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중국에 발주를 넣는 건 또 쿠팡에 입고를 시키기 2주 정도 전이니까 결국은 내가 처음 돈을 넣은 순간부터 75일 정도 뒤에 이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로켓의 문이 닫힙니다. 로켓이 엄청 쉽다고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로켓 입점을 하려고 하죠. 그때 쿠팡은 로켓의 문을 닫고 Z배송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한 2, 3년 됐는데요. Z배송이 로켓 배송과 다른 점은 쿠팡이 내 제품, 즉 내가 만든 샴푸를 사주는 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에 일단 갖다 놓으면 팔리면 쿠팡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0개를 한 번에 샀다면 지금은 한 달에 30개 팔리면 30개만 정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고 부담이 쿠팡에 있던 게 저한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현금 흐름이 더더욱 좋아지겠죠. 왜냐면 뭔가 자기가 팔리지 않는 걸 미리 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팔리지 않아도 만들어서 주는 시스템과 달리 Z배송은 팔리는 만큼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재고에 현금이 묶이는 것을 오롯이 내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의 현금 흐름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요. 물론 로켓일 때보다는 Z배송의 수수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재고를 적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만 된다고 하면 Z배송이 아주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로켓처럼 막 최상단에 띄워지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매출 볼륨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 대표님들 중에서 쿠팡에서 월 1억 넘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대부분이 올해 초부터 현금 흐름 문제를 걱정하면서 로켓을 늘리지 않거나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쿠팡에서는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정산 주기를 계속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 장려금까지 거의 강매 수준으로 받아가는 등 쿠팡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남으려면 쿠팡의 정책에 계속 셀러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빨리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가장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에 쿠팡이 또 수수료 정책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판매와 고객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서 한 20-30% 정도의 수수료였는데 변경을 한 후에는 판매, 보관, 입출고, 배송, 반품 수수료를 각각 따로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수수료를 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쿠팡이 카피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의 아마존 FBA입니다.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아마존은 수수료 종류가 무려 17가지 인데요.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응대, 물류, 재고 이런 부담들을 아마존이 다 케어를 해주면서 정말로 많은 개인 판매자들을 전 세계에서 블랙홀처럼 순식간에 빨아들인 다음에 판매자가 아마존 FBA가 아니면 자생할 수 없도록 의존적인 상황을 만든 뒤 FBA 안에서 판매자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혹은 아마존 입장에서 같이 데려갈 판매자들이 살아남을 만큼만 그럴 만큼만 쥐어짜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역시 쿠팡이 했던 것처럼 잘 팔리는 제품들은 죄다 PB 상품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개인셀러들 중에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생필품을 팔던 사람들은 이 아마존 PB 상품에 다 밀리고 볼륨이 작은 아이템을 파시는 분들은 제발 내가 파는 제품의 시장이 콩알만 해가지고 영원히 PB가 안 들어오고 신규 셀러도 안 들어오길 이렇게 바라는 셀러들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쿠팡은 한때 본인이 정말 많은 셀러들을 한꺼번에 빨아들여야 했던 시기, 그러니까 로켓이 처음 시작된 2015년부터 코로나로 로켓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2022년 전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무한히 셀러들이 잘 팔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하는 꿀을 되게 잘 발라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꿀을 빨고 셀러들이 무럭무럭 자랐죠. 그 뒤에 한 2021년부터 아이템 위너, 판매 장려금, 수수료, 정산주기 등 말도 많고 각종 뉴스에서도 셀러들이 막 쿠팡을 향해가지고 열불을 내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불만이 있을 뿐이지 막 매출은 여전히 쿠팡에서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 판매 자체를 셀러들이 멈추진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022년 말에 정산주기를 10일 더 늘린 것, 그리고 이번에 수수료 개편에서 많은 셀러들이 쿠팡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그때쯤에서 이 쿠팡에 대한 유료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분야에 대한 강의가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 분야가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쿠팡 광고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쿠팡 광고가 효율이 좋고 쉽다고 다들 쿠팡 광고를 엄청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쿠팡은 순위라는 게 그닥 없더라고요. 네이버는 우리가 광고 단 그리고 검색 결과 단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 제 후기가 좋은 제품 등을 어느 정도 체계 있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지면 자체가 좁아서 광고 가격 자체는 좀 비쌌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클릭이 무조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쿠팡 광고는 AI 기반 광고라서 그냥 무작위로 계속 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라는 게 조금 무의미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에서 샴푸를 10,000개를 팔든 10만 개를 팔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상단에 노출이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좀 검증된 오래된 제품이구나 해서 살 수 있는 건
건데, 쿠팡은 노출 자체가 굉장히 무작위고 로직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노출을 하려면 계속 광고를 태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페이지 10등까지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광고를 안 해도 되고 또는 가끔만 해도 되는데, 쿠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늘 광고를 태워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쿠팡 광고에서 우리가 결제한 금액이 쿠팡 광고에 따로 가고 쿠팡에 따로 가고 이러겠습니까? 결국은 이 쿠팡이라는 업체에다가 이 비용을 통합적으로 지불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수수료 개념이다. 그러니까 로켓 때 수수료가 5, 60%였는데 제트 때 20, 30% 낮아진 게 아니라 어차피 광고를 태워야 되는데 광고 효율이 잘 나왔을 때 여전히 로켓 같은 수수료 50, 60%를 내는 거고, 효율이 안 나오면은 그냥 거의 8, 90%의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영상이 조금 복잡하고 길었죠?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쿠팡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쿠팡에서 지금 팔고 계신 분들은 계속 팔지 아니면 그만둘지, 쿠팡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월 1억을 찍을 거야 라고 희망을 품고 계시던 분들은 그 희망을 가져갈지, 아니면 애초에 구조가 나쁘니까 안 가져갈지, 정말 다른 오픈마켓에서 다시 시도를 해볼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쿠팡을 좀 나쁘게 묘사를 하긴 했지만요, 여기에다가 쿠팡이 악덕이다, 양아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이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쿠팡 대표가 바본가요? 당연히 소상공인을 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훨씬 지났고, 쿠팡이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PB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쿠팡은 지금 다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상장까지 해서 현금 흐름도 무한으로 또 잘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쿠팡은 이제 갑 오브 갑입니다. 쿠팡은 이제 생필품 분야에서 유통을 꽉 잡았기 때문에 큰 대기업들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거나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은 절대로 쿠팡한테는 존재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정말 쿠팡의 입장을 잘 따져서 나의 입장도 잘 따져서 좋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여전히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해서 전쟁 같은 상황에서 꼭 잘 살아남으시길 바랄게요.